지금 집값이 심상치 않다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 강남 4구하고 마영성의 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겠답니다. 들여다보겠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하면 드는 생각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구나. 그저 지금 현재 집값이 들썩들썩거린다라고 하니 책임 면피하려고 저렇게 액션 부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실상 누가 지금 저 강남 4구와 마영성에 저 집값이 들썩거리게 하는 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저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방에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늘어난다고 하니 LH를 앞세워서 세금으로 아파트를 비싸게 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 국토부가 과연 뭘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집값을 떠받드는 존재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든 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여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그 거품들이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이 그냥 헛웃음 치고 마는 거예요. 도저히 시도해 볼 수 없는 그런 너무 높은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그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pom프질을 해대고 있으니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시대에 아마 엄청난 이 부동산 거품 꺼트리기가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해 봅니다. 왜겠습니까? 그 거품이 계속 유지가 된 상태로 갈 수 없으니까요. 그걸 제일 빨리 반응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금융권들입니다. 은행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이제 연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죠. 가상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너 버틸 거야? 아니면 너 뱉어낼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요구하는 거죠. 가상금리를 계속 올려서 자신들의 충당금을 적립하고요. 대출 상환을 못할 수 있는 우려, 리스크에 대비를 하고, 또 하나는 대출 연체하고 있어? 금리 감당 못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집 내놔 이러고 이제 그 채권 담보 물건을 경매 처분해서 채권 회수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대대적으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금융노예, 다중채무자들 600만 명 중에 최소 20% 이상이 이제 무너진다고 하던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한 100만 명이라고 치고, 그 100만 명이라고 하면 한 집에, 한 가구에 한 3명 정도라고 치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 300만 명쯤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5100만 명인데 300만 명이라고 하면요, 대략 따졌을 때 한 6%쯤 되는 겁니다. 6%.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00명 중에 6명,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6명이 이제 비참한 삶을 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6%밖에 안 되면 뭐 적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파는요, 영향은요 꽤나 클 거다라고 봐야죠.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그렇게 이제 낙인이 찍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정상적이겠냐라는 겁니다. 정상적일 수 없죠. 그리고 매우 암울할 것이고 매우 이제 잔인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꽤 우려스럽죠. 꽤 충격일 겁니다.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죠. 사는 게 수월하지 않으니까요. 쉽지 않으니까요. 아마 더욱 이제 우려하고 염려하고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겁니다. 산다라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생각들이 가득할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며 살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참 암담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개판이고
그 정책을 펼치는 관료들도 엉망이고, 이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너무 비싼 가격으로 빚을 너무 많이 내서 언제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게 지금 현재 2025년 3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많이 잔인하고 많이 충격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월하지 않는데 너무 기존에는 쉽고 만만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좀 봐야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 부동산 가격, 집값에 너무 취해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이 충격, 이 혼란, 이런 것들을 누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까? 과연 감당이 될까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에 대한 이 환상을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충격은 그 어느 것보다도 역대 최대급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것 말고는 길이 뭐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중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쉽고 만만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고민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정신 부여잡고 잘 좀 궁리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대비하고 살아가야죠. 좀 더 마음 굳게 먹고 말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가야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많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걸 못 느끼고 살면 좀 우려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철없이 자기의 집값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10억 올랐다, 15억 올랐다, 부자가 됐다 라며 기분 좋게 신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목 가격이다, 팔아서 자기 손에 쥐어야 그게 자기 돈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것도 논현동의 논현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여기 집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평대가 28억 30억, 그 이상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가격이죠. 누가 사겠냐라는 겁니다. 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정신 차리고 현실을 잘 좀 내다보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